경상남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의 42세 김영수 씨 사연입니다. 영수 씨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노총각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영수 씨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뒤 줄곧 농사일로만 살아왔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얼굴도 그저 평범한 시골 총각이었지만 성격만큼은 누구보다 착했습니다. 마을에서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묵묵히 달려가 도왔고 어른들께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만큼은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20대에는 아직 어리다며 위로받았고 30대 초반에는 곧 좋은 사람 만날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이 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뭔가 문제가 있나?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야. 돈도 별로 없고 학력도 낮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무엇보다 70이 넘은 어머니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영수야, 니도 나이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래? 내가 눈 감기 전에 며느리 얼굴 좀 보고 싶다. 이 나이에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죽을 수는 없잖아.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라고 했지만 사실 본인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영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요즘에는 외국에서 좋은 처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더라. 한번 알아볼까? 이장님의 제안에 영수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긴 영수 씨는 결국 중매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중매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있는데 나이도 적당하고 사진도 괜찮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영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9살의 베트남 여성이 나타났는데 환한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은 정말 서툴렀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 이름 미라입니다. 한국 좋아해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말에 영수 씨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중매업체 직원의 통역을 통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영수 씨는 미라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라 역시 영수 씨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서울 근교를 함께 구경했습니다. 영수 씨는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한국의 문화를 설명해 주었고 미라는 눈을 반짝이며 모든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을 때 미라가 웃으면서 맛있어요. 라고 한국말로 말하자 영수 씨의 마음은 온통 따뜻해졌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농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라는 넓은 들판을 보며 감탄했고 영수 씨가 직접 기른 토마토를 따서 주자 정말 맛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 씨의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던 것입니다. 몇 번의 만남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과 친척들만 모여서 간단히 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영수가 정말 외국인이랑 결혼했네. 근데 예쁘긴 하다. 말은 통하나? 미라는 어색한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계속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미라는 영수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0평 남짓한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영수 씨가 밥 줘라고 해도 미라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시어머니가 감자 껍질 좀 벗겨라라고 하면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게 며느리야? 말도 안 통하지, 집안일도 못하지. 우리 집에 왜 들어온 거야? 돈 보고 들어온 거지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미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과 억양으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울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참으세요. 미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영수 씨는 항상 아내를 감싸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라를 나무랄 때마다 영수 씨는 아내 편을 들었고 밤에는 미라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영수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미라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철이 되면서 영수 씨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미라는 농사일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삽을 쥐는 법도 모르고 김을 매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다가 작물을 망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고추 모종을 다 뽑았네. 이게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한숨소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로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오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절대 아내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괜찮아. 천천히 배우자.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러. 여보, 미안해요. 저 때문에 힘들어요? 영수 씨는 지친 얼굴에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우리 함께 해나가는 거야. 이런 남편의 마음을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는 자신을 구박했지만 남편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요.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갔고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미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에 집안 분위기가 잠깐 밝아졌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임신 중에도 미라는 집안일을 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때는 임신해도 이랬다. 미라는 입덧이 심해서 고생했지만 남편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아내의 고충을 알고 있었습니다. 농사일에 바쁜 중에도 틈틈이 아내를 챙겼습니다. 미라야, 많이 힘들지? 내가 저녁은 해줄게. 괜찮아요, 여보. 제가 할게요. 아니야, 임신했는데 무리하면 안 돼. 영수 씨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미라는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지만 남편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난 기쁨에 잠깐 미소를 보였지만 곧 다시 미라를 향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젖도 제대로 못 먹이고 기저귀 갈 줄도 모르고 이게 엄마야? 미라는 서툰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젖 먹이는 것도 서툴고 이유식 만드는 것도 엉망이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밤새워 아이를 돌보면서도 낮에는 농사일을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삽을 쥐고 허리를 굽히는 법, 씨를 뿌리는 법, 김을 매는 법까지 차근차근 익혀갔습니다. 손은 까칠까칠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미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고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도 아내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늦게 아내의 거친 손을 마사지해주며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애나 잘 키우지. 농사일은 손도 대지 마라. 더 망쳐놓기 전에.
외국 여자 데려와서 내가 무슨 꼴이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영순의 며느리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돈 때문에 시집 온 거지 뭐. 이런 소리들이 미라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미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했지만 차별과 무시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울면서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버텨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미라는 조심스럽게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고향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아기 보여주고 싶어요. 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비행기 표값도 만만치 않았고 농사일도 바빠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다녀오자. 어머니도 함께 가시자. 시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외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라가 본국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공항 VIP 라운지로 안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뭔 일이야? 영수 씨와 어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미라는 1등석에 앉았고 승무원들이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미라의 고향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라의 가족이 마중을 나왔는데 고급 벤츠와 BMW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운전기사와 수행원들까지 따라온 겁니다. 마치 국가원수를 맞이하는 것 같은 장관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영수 씨 가족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미라의 아버지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완벽한 영어와 함께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사위님, 어서 오세요. 그동안 우리 딸이 많이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영수 씨와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로변에 늘어선 고층 빌딩들,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의 모습이 한국 못지않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집은 대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정원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까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고? 대체 무슨 집안이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아버지는 현지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로 직원만 수천 명이 넘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습니다. 미라의 어머니도 나타났는데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도 유창했습니다. 딸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제야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한국에서 서툰 한국말로 힘들어했던 것이 게으름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한 결과였다는 것을요. 미라의 아버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하지만 우리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어요. 집에서 정해주는 길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 했죠. 그럼 왜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서? 딸이 집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과는 결혼하기 싫다고 했어요. 모두 사업상의 이유나 집안 배경만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돈이나 집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미라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영수 씨와 어머니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무시와 구박, 돈 보고 시집왔다던 말들이 부끄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영수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돈 때문에 한국 간 거 아니에요. 한국 문화 좋아해서, 그리고 여보 마음이 따뜻해서 좋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나쁜 말 해도 저는 가족 되고 싶었어요. 영수 씨는 그제야 아내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아온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는 결국 미라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몰라봤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봤구나. 넌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미라도 눈시울을 붉히며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저 정말 가족 되고 싶었어요. 여보 사랑하고 어머니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미라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편지를 보면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항상 말했어요. 남편만큼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 그래서 모든 걸 견딜 수 있다고요. 영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라야,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큰 집 딸인 줄.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마음이 너무 예뻤어. 그때의 마음 지금도 똑같아. 미라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네요. 돈이나 조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미라의 가족들은 영수 씨와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베트남의 문화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라가 자신의 고향에서 얼마나 밝고 활기찬 모습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원래는 이렇게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한국에서 말이 안 통해서 많이 위축되었나 보네요. 미라의 아버지는 영수 씨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사위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딸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조건이나 집안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마음만 보고 사랑받는 것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미라가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아니에요. 딸이 편지에서 항상 말했어요.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미라의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미라의 아버지가 영수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님,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농업기술이나 판로 같은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사위님, 이제 우리 딸이 한국에서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딸을 부탁드려요. 네, 아버님. 미라를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정말 못됐다. 앞으로는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줄게. 용서해다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한국에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라를 진짜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미라가 베트남 요리를 해주면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미라야, 이 반새우라는 게 정말 맛있구나. 우리도 만드는 법 가르쳐줘. 네, 어머니. 재료는 어디서 구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영수 씨는 아내에게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자신 같은 시골 농부를 선택해 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미라야, 내가 나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여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미라의 집안이 꽤 괜찮은 사업가 집안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모두들 놀랐고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정말 복 터진 거네. 미라 씨가 원래 그런 좋은 집 막내딸이었구나. 자유분방해서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사는 거구나. 하지만 정작 영수 씨와 미라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는 양쪽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랐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할머니와는 한국 전래동화를, 엄마와는 베트남의 전통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집안에는 예전보다 더 큰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진심으로 미라를 자랑스러워했고, 미라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몇 년 후, 미라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을 보고도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흡족해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 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미라의 아버지는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위님, 농사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비료나 농기구, 판로 같은 것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이 농사일이 좋습니다. 미라도 이제 농사일을 좋아하고요. 우리는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미라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미라가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게 낯설고. 하지만 여보가 항상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됐는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딸 같아. 우리 영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영수 씨는 온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혈연이나 국적이 아니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시청자 여러분,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과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고 그 가치는 돈이나 집안 배경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수 씨가 미라의 집안 배경을 모르고도 그녀의 순수한 마음만 보고 사랑한 것처럼요.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라를 구박했던 시어머니도 결국에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듯이 말이죠. 또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국적이나 피부색,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라처럼 훌륭한 배경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국적도, 돈도, 겉모습도, 집안 배경도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은 결국 보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